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배달기사. 그런데 눈앞에 뜻밖의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출입 금지. 음식을 주문한 집은 단지 안에 있는데 오토바이는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와 보행자가 많은 아파트에서는 빠르게 이동하는 오토바이가 위험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배달기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요구받는 여러 출입 조건이 겹치면서 문제가 훨씬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를 정문 밖에 세운 뒤 음식을 들고 직접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단지가 크다면 정문에서 해당 동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출입 명부 작성이나 신분 확인 같은 절차가 추가되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배달기사에게 헬멧을 벗고 인적사항을 작성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해당 배달기사가 개인정보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고 결국 고객에게 상황을 알린 뒤 음식을 1층 데스크에 두고 나왔다는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지자 배달기사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출입 관리가 아니라 자신들을 잠재적인 위험인물처럼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배달기사들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파트마다 출입 규정이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곳은 오토바이만 막고 어떤 곳은 헬멧을 벗도록 하며 또 다른 곳은 별도의 이동 동선을 요구합니다. 일반 엘리베이터 대신 화물용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신분 확인이나 방문자 명부 작성, 소지품 보관 같은 요구까지 더해지면 배달 한 건에 필요한 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달기사에게 시간은 곧 수입과 연결됩니다. 한 건을 완료해야 다음 배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분의 추가 이동과 대기 시간이 반복되면 하루 전체 수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생수나 음료처럼 무거운 주문이라면 상황은 더 힘들어집니다. 오토바이를 멀리 세워두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대단지 안쪽까지 걸어가야 한다면 기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거나 폭염과 한파가 이어지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기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음식을 전달해야 하지만 아파트의 출입 규정까지 지키려면 실제 배달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는 왜 이런 규정을 만드는 걸까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역시 안전입니다. 단지 안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산책하는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일부 아파트에서는 오토바이와 보행자의 충돌 위험이나 사고 문제를 이유로 지상 통행을 제한해왔습니다. 따라서 모든 오토바이 출입 제한을 무조건 갑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오토바이를 막은 뒤 어떤 대안을 제공하느냐입니다. 배달기사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동선이 마련돼 있다면 갈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상 출입은 금지하면서 위험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논란이 됐습니다. 배달기사들은 비나 눈이 묻은 지하 주차장 바닥이 이륜차에 상당히 미끄러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주민은 보행 안전을 걱정하고 배달기사는 운행 안전을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의 안전만 강조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갈등이 새로운 단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배달기사들 사이에서 출입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아파트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런 단지를 이른바 천용인 아파트라고 부르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부 배달기사들은 특정 단지의 위치와 출입 조건을 지도 형태로 공유하며 다른 기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는 배달을 받기 전에 예상되는 시간과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배달료는 비슷한데 한 건을 완료하는 시간이 훨씬 길다면 해당 주문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피해는 입주민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특정 아파트 주문을 기사들이 꺼리기 시작하면 배차가 늦어지거나 음식을 받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배달기사의 과속이나 위험운전을 무조건 감싸줄 수도 없습니다. 단지 안에서는 어린이와 노약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배달기사 역시 저속운행과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기사의 위험운전을 이유로 모든 배달기사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식도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금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단지 안에서는 시속을 크게 낮추고 지정된 배달 동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주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위치에서부터 안전한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직접 공동현관이나 지정 장소로 내려와 음식을 받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아파트가 보안을 이유로 기사 출입을 강하게 제한한다면 그만큼 주문자도 일정 부분 불편을 나눠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배달 플랫폼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기사가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출입 제한을 만났을 때 모든 책임을 기사 개인에게 돌리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이 아파트별 출입 정보를 미리 안내하거나 추가 이동이 필요한 단지의 배달 환경을 시스템에 반영한다면 기사와 소비자 모두 예상하지 못한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 플랫폼 측에서도 현장에서 부당한 상황에 놓인 라이더를 위한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단순히 아파트 주민과 배달기사 중 누가 옳으냐의 문제로만 보면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주민에게는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고 배달기사에게도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누르는 배달 주문 버튼 뒤에는 누군가 직접 음식을 들고 현관 앞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불필요하게 차별하지 않는 기준, 이제는 아파트와 플랫폼, 그리고 이용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